네, 여행하면서 음성과 영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여행작가입니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쓰고 있는 책 태양의 후예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대제목 말고 반도백제, 열도백제라고 하는 글로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열도백제가 있었고 한반도에는 반도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지명과 또 장소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지도를 갖고 쭉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에 띄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룰 때도 있고 일부 조금만 다룰 때도 있고 안 다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거의 다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 유민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있었던 과거 고대시대의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나 그리고 백제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일본 열도에 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취급할 세 가지 단어는 간사이, 긴키, 기나이라고 하는 세 단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일본 땅에까지 와서 열도백제를 형성하고 경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심지는 결국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이 우리 조상들 특히 백제의 후손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경영했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다양한데요. 크게 세 루트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다를 해로를 통한 일본으로의 접근하는 루트입니다. 이 가장 최근 시점으로 치면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교토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던 지점은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시코쿠 지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코쿠 지방 건너편에 기비라고 하는 곳에 반도에서 넘어온 유민들이 상당히 분포하고 살았고 점점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출발 지점은 바로 규슈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슈에 가장 많은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레인이라고 하는 한반도 우리 조상들이 살게 되는데요. 규슈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창원, 거제도 그리고 고흥 더 가서 전라도 목포 또 충청도 이쪽 지역에서 출발하는 배는 대부분이 이 트시마 지금의 대마도를 거쳐서 이키시마를 거쳐서 후쿠오카 북부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모노세키이기도 하고 더 서쪽으로는 사가현에 있는 가라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큐슈 지역에 살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시코쿠 지역을 거쳐서 그곳을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해로를 통해서 또는 육로를 통해서 열도백제의 중심지인 아스카 지역, 다시 말해서 야마토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루트는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하는 루트인데요. 경상도 울산, 포항, 울진에서 출발하면 이즈모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보다 북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스루가라는 곳,
다시 말해서 포항 이북 지역, 지금의 강원도 지역, 또 함경도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배는 해류를 타고 츠루가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츠루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마이즈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경주, 포항, 울진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들은 이즈모에 도착을 했고, 이즈모에 정착을 했다가 점차 더 나은 개활지를 찾아서 또 이 정치의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를 향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집결하는 곳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대부터가 되면 중심이 여러 북쪽과 서쪽에 나뉘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으로 집결을 하면서 야마토 정권의 핵심 지배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에 간사이, 긴키, 기나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로 보면 간사이가 제일 넓은 범위고요. 가장 좁은 범위, 좁혀서 보면 기나이가 가장 좁은 범위가 됩니다. 간사이가 뭐냐면, 칸이 뭐냐면 새끼라고 읽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세관입니다. 또 어떤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열도를 반으로 나눈다고 치면 지금의 오사카와 나고야 사이, 거기가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데, 이 교토에서 지금의 동경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바로 이 기후현에 있는, 기후경에 있는 세키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에 검문소가 있죠. 그게 세관인데 결국은 그래서 거기 사람을 통행을 관리하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세키라 그랬는데, 또는 세키쇼라 그랬는데, 그 세키쇼가 기후에 하나가 있었고 나고야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키쇼를 중심으로 서쪽을 간사이, 그러니까 새끼의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간사이, 그리고 새끼의 오른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래서 간토, 관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바로 이 교토 동쪽에 있었던 이 기후로 넘어가는, 기후현으로 넘어가는 세키쇼하고 나고야에 있었던 세키쇼를 기점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을 관동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기후현에서 넘어가는 세키쇼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쪽 군대와 서쪽 군대가 한판 혈전을 벌인 것이 바로 세키가하라인데, 그게 바로 그 세키의 벌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서지방이라 그랬고 관동지방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넓은 범위를 얘기할 때는 관동, 관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키는 뭐냐면, 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기도 할 때 기하고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경기도 그러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역을 경기도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심이 어디냐면 나라, 아스카, 나라 지역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곳을 가장 좁혀서 얘기할 때는 기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지점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언제 설정했냐면 645년에 을사해변을 일으킨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하고 나카노 오우에가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는 거를 단행을 하면서 기나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서쪽으로는 지금의 이 아와지 섬을 건너가면 이제 아카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베에서 약간 서쪽입니다. 이 아카시의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는 위에 비와호라고 하는 이제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오우미가 있습니다. 그 오우미의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이세진구가 있는 미에현의 서쪽 그리고 남으로는 이 제일 밑에 있는 기반도가 있는데 와카야마 밑에 쪽, 그 위쪽을 좁혀서 얘기할 때 기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심은 뭐냐면 수도입니다. 수도. 다시 말해서 나라 또는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 지역, 가장 접근해 있는 외곽 지역을 포함해서 기나이라 그러고 그보다 더 넓게 이 히메지를 포함해서 오카야마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와카야마 맨 밑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스루가와 마이즈르를 포함하고 동쪽으로는 나고야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기를 이제 긴키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제일 좁혔을 때는 기나이, 좀 더 넓혔을 때는 긴키, 많이 넓혔을 때를 간사이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간사이 지방의 일기예보 또 방송국도 간사이 테레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장 넓게 봤을 때 얘기고 긴키, 기나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핵심 지역은 바로 이 긴키 지방 그리고 더 좁히면 기나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점령했고 지배했고 통치했던 그런 민족이 우리 조상인데 그 중에서 삼국시대로 얘기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도 백제의 후손들이 실효적으로 일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열도백제의 중심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열도백제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열도백제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시간 있을 때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 반도백제 한반도에서 넘어오게 되는 경로 그리고 이 가장 핵심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